그런 것들을 마을 주민들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내고 또 직접 참여해서 그 길을 만들고 또 심지어 자기 땅을 일부 분할해서 내놓기도 하고. 그건 히스토리고 갑자기 들어가자마자 극장표 끄는 것도 아닌데 그런 걸 왜 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솔직히 깡패 같은 짓이야. 내가 보는 내 주관적인 생각은. 이장님이 와가지고 마을 발전 기금 뭐 이런 거 뭔가 돈을 내라고 하는 거 막. 그거는 뭐냐면 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줘야 될 부분이 있어. 왜냐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내가 왜 그걸 내야 되는지 또 이거에 대한 반론에 이제 두 가지를 내가 얘기해 줄 건데, 첫 번째로 마을 발전 기금을 내야 되는 이유는 그 마을이 형성될 때 그 시절에 마을에 길이 없었어. 그러니까 집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어서 정말 비좁은 골목길이었다고. 근데 그거를 골목길을 넓히는 사업들을 했었어. 다 흙길이야. 흙을 밟고 다녀야 되는 길을, 그러니까 뭐 지금은 이제 아스팔트로 바뀌고 있지만 시멘트 포장을 했었다고. 그런 것들을 마을 주민들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내고 또 직접 참여해서 그 길을 만들고 또 심지어 자기 땅을 일부 분할해서 내놓기도 하고 했었단 말이야. 우리가 그 마을 발전기금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런 것들이야. 그러니까 과거에 이 마을이 현재까지 형성되기까지 마을 주민들의 어떤 노동력이나 또 마을 주민들의 어떤 땅의 일부 그리고 또 돈까지 포함된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이 마을이 형성된 거야.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마을 발전 기금이라는 어떤 부분이 이제 얘기가 되는 거고 회자가 되는 거고, 저번에도 말을 했는데 그 상하수도가 잘 되어 있는 곳이 있는가 한 반면에 마을 자체에 공동 식수원을 쓰는 곳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분이 귀농해서 갔으면 그 식수원을 그 호수를 연결해서 물을 쓰셔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거를 누가 할 거야? 그 동안에 그 마을 식수원을 만들기 위해서 마을 분들은 직접 몸으로 떼워서 그걸 다. 근데 그 발전기금을 왜 설치를 했단 말이야. 그 히스토리까지 그렇게 나와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 지금? 아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을에서는 발전 기금을 내야 된다라고 당위성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고. 근데 그거 지금 그러니까, 들어온 사람들이 적응도 안 했는데 나는 그게 형평성의 문제인데. 아니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게 이제 한쪽의 측면이고 반면의 측면은 뭐냐면 그 마을이 그렇게 만들어지고 하면서 정부에서도 지원해주고 보조를 해줬단 말이야. 그래. 그럼 그 사람들 그만큼의 혜택을 또 받았잖아. 그래. 그렇기 때문에 마을 발전 기금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러니까 이쪽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내야 되는 돈일 수도 있지만 또 한쪽의 이면의 측면에서 보면은 어차피 그 마을이라는 게 만들어져서 정부에서 그렇게 지원해주고 했는데 굳이 이 마을에 발전 기금 내야 되냐는 거야. 근데 나는 이제 마을 발전 기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물론 그런 매뉴얼이 있는 마을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 마을에 입주를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 상수도 연결에 대한 부분이나 마을 방범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어떤 이유로 인해서 얼마의 돈을 내야 된다라는 마을의 규약이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 마을 같은 경우는 규약이 있어. 자기 자식들한테 그 유산을 상속한 게 아니라 마을에다 유산을 상속한 경우거든. 그렇기 때문에 마을 공유재산이 있단 말이야. 누가 관리해? 그걸 관리는 누가 하는 거야? 그 이장님이 관리하시죠. 그러니까 이장님한테도 검은 유혹이 엄청 많겠네.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법적으로 그게 다 그 마을의 규약이 그래서 마을 규약이 생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적으로라는 게 마을법을 법적으로 상정했다고? 마을법이 법적으로 상정한 게 아니라 그 소유권이 이장님한테 소유권이 없다고요. 마을이 소유라고. 마을에 가면은 사람들이 이장님만 생각하시는데 마을에 가면 회장님들이 굉장히 많으셔. 맞아. 그러니까 여성 노인회, 남성 노인회 회장분 두 분, 회장 부회장하면 이제 네 분 계신. 분야회 안에서도 또 그 새마을 개선회라는 게 또 있어. 새마을 개선회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원래 완장을 좋아해. 그리고 또 새마을 협의회장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고 마을 발전위원회 위원장이 있고 뭐 아무튼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 왜냐하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을 때마다 그런 위원회나 협회를 만들게 되고 그러면은 당연히 그 장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그런 장들이 많아. 이장님만 있는 게 아니야. 장으로 따지면 한 10대분이 계시는 거야. 정착을 하는 애들한테 그건 히스토리고 갑자기 들어가자마자 극장표 끄는 것도 아닌데 그런 걸 왜 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도의적으로, 그러니까 제도가 있다가 하더라도 몇 년 후부터 이 말이 흡수된 다음부터 내야 된다는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도 물어보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왜 들어가자마자 1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을 왜 내야 왜 되는 그건 근데 1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을 내는 것 자체는 솔직히 깡패 같은 짓이야. 내가 보는 내 주관적인 생각은.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뭐 내가 옹호하는 게 아니라 마을의 규칙이 그렇다 그러면 그 규약이라는 게 분명히 있어. 우리 마을은 마을 규약서가 있어. 그러니까 문서로 만들어져 있다고. 그럼 그 동네 들어가면 무조건 그거 내야 된다는. 그러니까 근데 마을 발전 기금에 대한 내용은 없다고 우리 마을은. 그렇지 있는 마을이 있고 없는 마을이 있어. 근데 마을 발전 기금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이 마을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마을 발전 기금을 내야 된대. 그러면 내가 합리적인 판단을 해서 내야 되는 상황 같으면 내면 되고. 그러면 내가 거기 좋은데 그건 내기 싫어. 그럼 거기 못 가는 거예요? 아니 담 쌓고 살면 되지. 괴롭힘을 당할 수 있겠네. 그렇지. 그럴 수밖에 없지. 왜냐면 봐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지나가는 도로가 물론 국가에서 도로로 규정을 했어. 근데 알고 봤더니 김 씨라는 사람이 30년 전에 자기 땅을 요만큼 내놓은 거야. 그러니까 주민들 돈으로 땅으로 그걸 만들었으니까. 그렇지.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배가 아픈 거야. 저 새끼는 맨날 내 땅을 밟고 지나가는 거야. 이미 국가 땅임에도 불구하고. 마을 발전 기금에 대해서 이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마을 분들 다 계시는 데서 제가 이만저만해서 발전 기금이 얼만데 이거 외에도 제가 오늘 돼지 한 마리 잡을게요. 근데 돼지 한 마리 소리를 왜 계속 하냐면 이 돼지 한 마리 잡는 것처럼 좋은 게 없어 시골에서. 근데 나는 시골까지 내려갔는데 물론 잘 돼서 큰 꿈을 가지고 가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정말 도시 생활이나 아니면 다른 곳의 생활이 피폐해져서 하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그분한테 갑자기 생각하지도 못한 거금을 내라고 하면 그게 감당이 안 될 거라고 생각적으로도. 아니 이게 왜 내가 지금 살아보려고 하는데 마치 주민세나 아니면 뭐 무슨 세도 아니고 갑자기 발전기금을 내라고 하라는 거에 대해서 반감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 사실은 내가 거기서 히스토리를 다 알아야 될 거면 뭐야. 난 이분들 얼굴도 모르는데 갑자기 들어가자마자 기능 우리 동네에 오려면은 돈 1000만 원 내. 이거는 솔직히 걔네들이 뭐냐면 야 우리는 20년부터 30년부터 이렇게 살아왔어. 안 낼 거면 나가. 이게 정부는 지방 정부나 정부는 기농기촌을 독려하고 있는데 정작 그곳에 가가지고 살아보려고 하니까 걔네들 안 받아주는 격이라고. 이거 자체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이상하다고. 근데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그거는 분명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잘못된 건 맞아. 근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내가 그곳에 살아가야 돼. 살아가야 되는데 마을 주민들이 편하게 살려면 편하게 지내려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어쩔 수 없는 그걸 그러니까 형 지금 얘기하는 게 로마에 갔으니까 로마법을 따르라 이 얘기잖아. 나는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어. 왜냐면 거기 가서 불협화음을 만들고 내가 그분들을 등지고 하는 것들이 과연 그 100만 원 그러니까 뭐 얼마 마을 발전기금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100만 원, 200만 원의 그 이상의 가치가 있냐라는 거야. 그걸 한 번쯤 생각해 보자라는 거야. 그러면 나 같으면 차라리 200만 원을 내고 그냥 마을 주민들하고 같이 평화롭게 지내고 싶다라는 거야. 거기다가 쓰려면 그 돈을 쓰려면 그렇지. 다 있는 곳에 그렇지. 공개적인 자리에서 줘야 된다는 거야. 있는 돈 쓴 그러니까 음성적으로 이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주거나 하니까 티를 팍팍 내야 된다. 그렇지. 티를 내. 그냥 마을 잔치를 아예 열어. 열고 나서 그러니까 이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주고 이러지 말고. 그렇지. 그거 자체가 불법을 조성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똑같이 정 박사 얘기를 하면 나 같으면 다 모셨잖아. 그럼 떡이라도 밥이라도 함께 대접하면서 제가 이만저만해서 내려오게 됐고요. 제가 여기서 잘 살아보고 싶은데 이 돈이 부담이 되지만 밥 한 끼 정도는 대접하면서 잘 살아보고 싶습니다. 이것도 커뮤니케이션이야. 자기가 항변하고 이해를 받으면 그래 젊은 애들이 저렇게 살려고 하는데 아직 돈도 없는 애들한테 뭘 받아야 돼.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많이 내 하고 끝날 수도 있는 거야. 근데 그들이 생각하기엔 쟤네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 동네의 모든 시설을 이용한다는 거야. 그리고 쟤네들은 실내적인 것밖에 안 따져. 지네 것밖에 안 봐. 그러면 공동체 삶으로 가려면 그런 발전 기금부터 공동체 삶의 일부고 그걸 통해서 공동 책임이 생기는 거고 한다는 그들의 명목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아파트에 사는 사람도 관리비 내잖아. 그렇지. 관리비를 내는 이유가 뭐야? 관리비 중에 분명히 공동 사용에 대한 전기세도 내고 공동 사용에 대한 뭐 수선비라든지 그 다음에 청소비 이런 거 내잖아. 관리비 내잖아. 경험하지 못했던 거를 그러니까 내야 된다는 어떤 부분들이 불합리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불합리하다라고 나는 못 내겠다라고 이거 뭐 그렇게만 관점을 보지 말고 그렇지. 거꾸로 내가 이걸 왜 내야 되지에 대한 부분을 마을 주민들한테 설명을 들어보고 그렇지. 왜 이렇게 내가 그러면은 이 금액이 합당한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될 거고 그렇지. 그리고 지금 당장 돈이 없으면 나중에 천천히 줘도 밥 한 끼 사드리면서 열심히 여기서 일해가지고 번 돈으로 꼭 내겠습니다. 저희한테 시간을 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어떤 노인들이 어떤 저 나쁜 사람 아니고 나서 그래야 니네 그러지 말고 내고 해. 안 내면 나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나쁜 지탄받아야 될 사람이지. 그러니까 그들도 방법론을 제시하지 못했잖아. 내라고 하니까 눈치 보다가 내면서 뭐라 그러는 사람들이야. 이런 사람들은. 그렇지. 근데 아마 그 기금을 달라고 할 때는 아마 그분이 새롭게 집을 지었거나 어떤 행위를 개발 행위를 하셨을 거야. 아, 그럴 수도 있겠다. 네, 그렇게 되면은 아마 내야 된다, 이렇게. 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어. 이게 말에 포함된 뭔가를 썼겠지. 그래서 이 사용료는 안 받을 테니까 우리는 전통상에 예를 들면 아까 정 박사가 얘기한 것처럼 이거 원래 여기 있는 사람들 땅이니까 그거에 대한 발전기금은 내야 돼요. 이렇게 얘기했겠지. 그러면 이해할 수 있어. 근데 갑자기 들어와서 정착하지도 않았는데 집도 없고 절도 없는 사람들한테 발전기금 받는다 이거는 형이 생각하기에는 시골이고 아니 선생님이야 지금 불합리한 거야. 그리고 그 돈 형태가 합법적으로 내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가 화두가 되는 거야. 이 합법적으로 돈을 내야 돼요? 주민세처럼 뭔가 내야 돼요 하면은 얘네들이 이 토를 달겠어? 합법적이도 않은데 법적으로 상관없는데 그 동네 들어가니까 왜 발전기금을 받는 거야 불합리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내가 왜 그럴까? 이 일이 왜 나한테 일어날까를 한 번쯤 생각해 보라는 얘기야. 그리고 그 안에 내가 성찰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걸 갖고 그 당사자들과 대화를 통해서 합의가 될 수 있는 사람, 없는 사람도 있지만 처음에 시도를 해보고 그게 아니면 사람들한테 호소도 해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런 인과관계가 좋은 은인으로도 만나가지고 큰 일을 벌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시너지 형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그렇게 풀지 않고 명확하게라든지 아니면 실리적이라든지 아니면 불편함이라든지 법적으로라든지 이런 진짜 크리티컬한 말을 써가지고 결국 피해보는 거는 당사자들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요즘은. 또 마을에서 뭐 이제 마을마다 이제 호칭은 다르겠지만 우리 마을 같은 경우는 새마을 사업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여름이 되면 마을 들어온 입구에서부터 마을 주변의 그 공원이나 이런 데를 풀깎기를 다 한단 말이야. 마을 주민들이 다 나와서. 그런 거 다 있지. 근데 그때 그 귀농화했다고 그런 것들 모른다고 안 나가고 계속 그러잖아. 계속 찍혀. 쟤는 왜 안 나왔지? 근데 이제 그거를 마을에서 규약으로 이제 벌금을 내게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불이익을 주기도 해. 아니, 그것도 그들이 볼 때는 되게 얄미운 거야. 왜냐하면은 이것도 꼰대 같은 생각이야. 젊은이들이 좀 더 활동적이게 좀 뭔가를 놨으면은 해야 되는데 자기 것만 딱 하고 말아. 근데 내가 이거 주관적인 얘기인데 그런 사람들이 왜 합의점을 못 도달하냐면 나는 피해도 받고 싶지 않고 주고 싶지도 않아요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생각이야.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대한 플러스는 없어. 왜냐하면 소통을 안 하겠다는 거랑 똑같은 거야. 살다 보면 좋은 날도 있고 슬픈 날도 있잖아. 이럴 때 나는 굉장히 위로나 위안을 많이 받았고 축하를 많이 받았어. 나 결혼식 할 때 우리 마을 사람들 마을버스 타고 왔어. 나 결혼식장에. 난 너무 감사하더라고 그게. 형 그때 기농 몇 년 차였어요? 귀농하고 내가 한 6, 7년 정도? 가면서 봐. 아니다 그렇게까지 안 됐구나. 한 5, 6년쯤 됐을 때 내 결혼. 5, 6년. 야, 너 그때 내가 봤을 때는 너 그때 정 박사 너가 얘기하기는 동네 마을 주민들이 7년차 돼서 인사 받아줬다 그랬잖아. 3년. 내가 그 안에서 녹여지려면 그러니까 뭐 어떤 일부분의 어떤 거를 가지고 계속 불평이나 불만을 갖고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다가가서 그 문화가 어떤 문화가 있고 새로운 문화하고 체험이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어떤 특정한 거에 계속 꽂혀서 뭐 이게 좋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 본질적인 걸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맨날 보고 지나면 분명히 그들도 마음을 열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거고요. 또 손해와 뭐 손해보지 않는다, 비합리적이다 이런 도시 속에서 우리가 따지고 생활해왔던 것들은 좀 저 달나라에다 좀 던져버리고 진짜 순수하게 살아갈 마음으로 순수하게 좀 땀도 같이 흘려주면서 소통을 하신다면 되게 바라고 꿈꾸던 아름다운 귀농귀촌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